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박사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 AS, 애프터 서비스 전에 한번 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신가 봐요. 뒤에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진행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내식이나 옷가 인도 방문 요거는 이제 차치하고, 요게 지금 왜냐면 쓰셨듯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이게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슈가 되는지 한번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게 뜨는 이유, 이 이슈가 뜨는 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검찰이.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있었어요. 그죠? 뭐 통계 조작 의혹이라든지 원전 관련해서 뭐 경제성 축소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하지만 단 한 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 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할 것이냐 여부가 부분 앞으로 정치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을 한번 알아는 봐야 하는 게, 처음에는 이 건 원래 어떻게 불렀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요거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이젠 전 사위가 됐죠. 이혼을 했으니까. 전 사위를 특혜 채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근데 이 특혜 채용을 시켜준 대가로 뭔가 그 이사장 자리를 준 거 아니야, 요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되더니 지금 이런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는 직권남용죄, 그리고 이상직 전 이사장에게는 배임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 적용까지 지금 적용되는 상황. 거기에 태국집, 서울집, 제주집까지 마구마구 뭔가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어요. 자, 저희는요 이 포인트로 갈 겁니다. 요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뉴스터디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네, 박사님들 시동 거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자,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4개월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가 태국 항공사에 취업을 하는데 그 항공사 이름이 타이 이스타젯이에요. 그 이후에 이 사위는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2020년 4월까지 매달 월급 800만 원, 주거지원비 350만 원. 왜냐하면 지금 태국에 가 있으니까 합쳐서 매달 1150만 원. 총 2기간 동안 2억 2,30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지금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게 뇌물죄입니다. 그럼 뭐냐? 여기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이사장 자리에 취임을 시켜줬다는 거죠. 취직을 시켜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요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상직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반박해왔냐면, 이 타이 이스타젯은 나랑 관계없는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처음에. 이상직 이사장은요, 전 이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타 항공의 회장이에요. 회장. 이스타 비슷한 회사, 같은 회사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그 주장이 안 통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 법원이 판결 내렸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바로 이상직 의원이다. 자, 이거 일단 기본 바탕은 된 거예요. 자, 그전에는 이게 내 회사가 아니니까 월급 주는 것 자체가 특혜 채용과는 무관하다, 나의 특혜 채용과는 무관하다 해왔는데 그거는 깨진 거예요. 법원에서.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는 이상직 의원이다. 요건 이제 오케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뇌물죄가 되려면 이걸 봐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 검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뭘 수사해야겠어요? 일단 제대로 된 임명이냐,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자리에 갈만했나, 이게 만약에 무리했다면 뭔가 의심스럽잖아요. 두 번째,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할 만했나? 그죠? 할 만한 사람 채용한 거면 뭐 크게 의심할 게 없는데 무리라면 그것도 의심할 수 있는 거.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살펴본 거죠. 이상직 의원이 이 자리에 갈만했나 당시에. 자, 어떻게
이때 채용을 하냐면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3명이 추천이 되면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된 거를 바탕으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을 해요. 대통령에게. 그럼 대통령이 땅땅땅. 형식은 이렇지만 물론 당연히 청와대에 입김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시 청와대 인사 중에 좀 부른 사람이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하니까. 그리고 인사수석이 이 인사를 총괄하니까 공공기관 인사까지. 그리고 당시에 실무진 최고위였던 비서실장. 요 3명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3명을 추천했고 그 중에 1명이 바로 이상직 의원이었는데 실무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올렸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상직 의원이 처음에는 이 이사장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이 2002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어서 이거 청문회 통과하기 쉽지 않겠다. 그럼 청문회를 하지 않는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여기로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과정 속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도 땅땅땅 한 거라면 뭔가 왜 땅땅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아직은 진술 수준이에요. 이거 검찰이 계속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서 씨를 타이스타젯에 채용시키는 거는 뭔가 무리수였냐? 이 부분은 지금 무리수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왜? 서 씨의 경력을 봤더니 증권사에 다니다가 게임 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와 전혀 이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회사에 오게 됐을까? 이때 타이스타젯 대표 박석호 대표가 지금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타이스타젯에서 받는 봉급이 없었는데 일본인을 제외하고 임직원 중에 전무이사죠. 전무이사.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고 이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이상직 지시로 서 씨를 채용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지금 서 씨가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이상직 의원이 직접 지시가 내려왔고, 그죠? 요건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검찰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정치계에서 이 얘기 많이 쓰더라고요. 빌드업. 뭔가 이게 하나하나 맞춰가고 쌓아가고 있는 거죠. 누가? 검찰이. 자, 그러면 이런 기본 바탕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나 살펴보는데 요게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까지 올라가고 빌드업을 하려는 건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죠. 검찰이요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뇌물죄, 직접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왜 처음에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겠어요? 자, 지금 뭐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취직시켜주는 공직을 주는 대가로 문다의 딸 가족 사위를 채용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취업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준 거 아니죠. 뇌물 준 거 아니죠. 이렇게 지금 딴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에게 뇌물을 줬다. 이 죄를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이 혐의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성남FC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기업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대가로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성남FC에게 후원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건 제3자 뇌물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검찰이요. 이게 아니라 전략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뭐로? 직접 뇌물죄로. 그럼 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했느냐? 실제로 봤더니 받는 돈이 1억 원이 넘으면 형량은 똑같아요. 제3자 뇌물죄나 직접 뇌물죄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세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제3자 뇌물죄는 보십시오. 현법 제130조. 여러분 이거 진짜 박사님들 똑똑해지는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알면 딱 밖에 나가서 야, 너 왜 이거 제3자가 아니라 뇌물죄인지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저가 혼자 뿌듯한가요? 자, 보십시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해줬을 때가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129조 뇌물죄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 수수를 했을 때 뇌물죄가 돼요. 짧죠? 좀 길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봤더니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노란색으로.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만 죄가 성립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뭔가 입증이 돼야 돼요. 자, 뇌물죄로 가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을 받았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바로 뇌물죄가 적용이 됩니다. 청탁이 있건 없건 공무원은. 그러니까 이게 훨씬 죄를 적용할 때 쉽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뭐예요? 이건 제3자 맞아요. 그죠? 제3자에 준 거. 근데 이거는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느냐? 여기서 지금 그 논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경제공동체. 두 사람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 건 사실상 본인이 직접 받은 거와 같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신문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속아우술이라고 얘기하죠. 왜? 당시에 취업했을 때가 2018년 문다희 씨는 이미 30대 후반, 중후반. 그러니까 독립해서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독립생계인데 어떻게 이게 경제공동체가 되느냐? 이미 2007년에 결혼을 했는데 2018년에 월급 받은 게 어떻게 이게 경제공동체가 되느냐라는 거고, 검찰은 문희만 독립했지 경제적 독립을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렇다는 거죠. 이거 밑줄 한 5번 쳐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검찰이 입증을 하려고 지금 갖가지 광범위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은.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문다희 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타이스타트에서 채용시켜서 월급을 준 이후부터는 요 생활비를 안 줘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나가던 생활비를 이상직 전 의원이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됐다. 결국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주머니를 누가 채워줬다? 이상직 전 의원이 채워준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것과 같다. 직접 뇌물죄를 여기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지금 검찰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빌드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밑줄 여러 번 쳐야 된다 그랬죠. 이 경제 공동체가 지금은 통할 것이냐? 검찰은요, 그래서 쫙 봅니다. 쫙 취임할 때부터 현재까지 샅샅이 뒤져보고 있는 겁니다. 뭘? 이 문재인 대통령과 다혜 씨, 딸 다혜 씨는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쫙 봤더니 이건 경제 공동체다라고 검찰이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거냐? 계속 시종일관 딸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2017년 5월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딸 전 사위 서 씨는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자, 요것도 지금 검찰이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위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좀 지원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도와준 흔적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실로 나온 게 아니라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의심을 하고. 자, 여기 일단 그러고 나서는 퇴사를 했어요. 퇴사한 이후에 직업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생활비를 대줬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와중에 취직을 한 거죠. 지금 타이스타젯에 2018년 7월에 취직을 하면서 태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살고 있던 구기동 주택을 팔아요. 5억 1천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떠나요. 떠나면서 2020년 4월까지 타이스타젯으로부터 월급과 주거 지원비를 받죠. 지금 검찰은 청와대 아버지 생활비
이상직 의원에게 자리를 준 대가로 받는 월급. 자, 쭉 아버지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태국에 있는 중에 양평동 주택을 삽니다. 얼마에? 7억 6천만 원에 사는데 지금 이제 5억 1천만 원에 팔았는데 7억 6천만 원짜리 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 이상직 의원의 요 돈이나 이 돈이 조금 들어갔을 거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태국에 있잖아요. 태국에 있는 동안 집을 사놓으니까 이 집은 에어비앤비로 지금 써서 또 약간 용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2020년 말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청와대로 들어가죠.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역시나 부모님의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와중에 2020년에 이제 이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2021년 2월 귀국한 후에 양평동에 있는 주택을 팔아요. 7억 6천만 원에 샀는데 9억 원에 팔아요.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을 좀 얻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지금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하는데 퇴임한 이후에도 그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자, 양평동 주택을 팔고 있는 돈으로 제주에 주택을 하나 삽니다. 3억 8천만 원에. 그 주택의 원래 주인은 누구? 송기인 신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 여기를 사서 여기도 에어비앤비로 등록을 해서 뭐 1박에 20만 원으로 에어비앤비를 일부 줬다. 그리고 지금 부암동에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요 과정 속에서도 자, 그럼 양평동 주택을 팔아서 여기 두 곳을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냐? 여기에 혹시 또 뭔가 부모님의 도움이 든 거 아니냐? 요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도움을 줬다. 또 최근 기사 보시면 청와대 인사를 하나 재판에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 그 청와대 인사가 진술을 거부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과정, 그다음에 요 제주도 땅 사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다 청와대 인사들이 도와줬다. 요거 양평동 주택 사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모두 청와대 인사가 했다. 요거에 대한 지금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요것도 뭐냐면 결국은 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다. 결국 둘은 경제 공동체다라는 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여기에도 막 지금 부모님 돈이 들어갔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퇴임한 이후에 김정숙 씨가 딸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씨가 보자기로 현금을 싸서 지인에게 줬고, 그 지인이 딸 문달 씨에게 그 돈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숙 씨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현금 이렇게 돌려서 마치 차명으로, 결국 차명이잖아요. 본인이서 본인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친구가 넘어가니까 이거 차명으로 보는 게 의심스럽다. 이 5천만 원이 이 한림 제주주택에 쓰인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을 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거기에서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지금 퇴임 이후니까 지금 평산 마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극우 시위대가 집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다 라고 해서 전혀 이거와 무관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검찰은 취임부터 퇴임 이후에 지금까지 딸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 경제 공동체다라고 보고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지루하게 하나하나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센 반박 논리입니다. 사위 월급이 어떻게 장인의 뇌물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위가 받던 월급이 어떻게 장인의 뇌물이 될 수가 있느냐, 가까운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딸 생활비가 어떻게 아버지 뇌물이냐라고 하면 좀 그럴듯한데, 또 사위 월급이 어떻게 장인 뇌물이냐라는 논리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보면 막 지금 그 김정숙 씨가 딸에게 5천만 원 뭐 보자기에 싸서 한 거, 이거는 지금 언제 때 일이에요? 다 퇴임 이후의 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수사는 뭐였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위 그 타이스타젯 그 채용,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 임명, 그 과정, 그게 원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나오니까 퇴임 이후까지 해서 별건, 딴 것까지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얘기죠. 사위 취업 의혹에 대한 증거를 못 찾으니까 자극적인 여론몰이로 그냥 다 뒤진다. 다 뒤져서 다 언론에 지금 공개하고 있다. 이런 반발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유가 뭐야?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 망신, 괴롭히기다 라고 지금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이 부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할 거냐? 통할 거냐? 자, 이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다. 이게 통할 거냐? 이게 통할 거냐? 무슨 경제 공동체야? 사위 월급이 어떻게 장인 뇌물이 될 수가 있어? 라는 게 문재인 측 반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적용된 게 어디예요? 바로 요건이에요. 경제 공동체 하면 이게 생각이 나죠. 자, 삼성이 최순실을 도와준 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같다. 왜? 박근혜, 최순실, 최서원 씨는 경제 공동체니까. 자, 뭐예요? 경제 공동체 땅땅땅 유죄 났죠?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남도 경제 공동체인데 부녀지간은 당연히 경제 공동체가 되지라는 또 반발도 나오는 거예요. 요거에 또 정반대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당시 부산대 의전원 다닐 때예요. 부산대 의전원 교수였던 노환중이 조국 딸 조민 씨에게 준 장학금은 딸에게 준 게 아니라 조국 대표, 당시 민정수석을 하고 문재인 청와대 실세였던 아버지 조국을 보고 준 거다. 뇌물은 무죄가 났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청탁하려고 준 거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사실상 경제 공동체가 인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긴 딸이 어리죠. 의전은 대학원 생활이기 때문에 또 여기랑은 또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펴볼 대목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다 경제 공동체로 인정이 됐느냐?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화천대유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취업을 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어요. 자, 검찰은 이거는 아들에게 퇴직금을 준 게 아니라 사실상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에게 돈을 준 거와 마찬가지다. 뇌물이다라고 봤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독립생계다. 아버지와 아들은. 자,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 퇴직금은 아들을 보고 준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면 요 둘은 또 경제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검찰은요 이 부분을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다가 또 안 되면 제3자 뇌물죄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직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지금 조사하거나 기소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로 보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던 거고, 이 부분 어떻게 갈지 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주시하다가 또 정리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인사는 1번 조국 전 민정수석, 2번 노영민 전 비서실장, 3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 3명 모두 문재인 청와대 고위급 인사인데 과연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왜 이 사람인가, 또 여러분 퀴즈에 당첨이 되시려면 번호만 쓰면 잘 당첨 안 돼요. 조금 소감도 적으시고 이번 편에 대한 평도 좀 적어주시고 동행과 뉴스터에 대한 의견도 좀 적어주시면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5분 뽑아서 제가 소정에 커피 한 잔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것도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한 거잖아요. 제가 또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이 퀴즈 기억나십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광노현 교육감 재출마 여부로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끌시끌하지요. 자, 보십시오. 1번, 2번, 3번. 이게요, 요즘 워낙 많은 이 혐의를 다루다 보니까 안 보시면 헷갈려요. 자, 정답은 1번 부당 특별 채용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법인카드 이용은 다른 사람 혐의입니다. 자, 정답자 발표합니다. 소니님, 정답은 1번 잘 맞춰주셨어요. 열강에 늘 감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견이 무지 넓어졌어요. 뉴스터디를 보고. 그러다 보니 상관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유식한 부하 직원으로 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짝짝짝 감사드립니다. 네, 직업인지라 직업이 뭔지는 안 밝혀주셨는데 댓글을 태어나서 처음 달아보신대요. 아, 영광입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소니님 감사하고요. 자, 아캠님 1번 부당 특별 채용 커피 쿠폰 안 주셔도 됩니다. 호명만 해주세요. 아, 이거 좋은 작전인데요. 왠지 호명만 해드리긴 또 미안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순규님, 동행과 뉴스터디를 매번 기다리며 보는 게 유일한 제 행복입니다. 주위에서 저보고 국회의원 나가보래요. 어쩜 그리 시사에 정확하냐고. 다 동행과 뉴스터디 보고 배운 지식인걸요. 아유, 정말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여튼 행복하다니까 제가 정말 저도 행복하고요. 국회의원 나가보라는 게 많이 아시니까 아마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님, 야, 이분 선물 어떻게 드리죠? 이라크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데요. 이라크 조심하십시오. 요즘 중동 사태가 또 이라크는 지금 좀 뭐 뉴스에 나오진 않던데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떡잎마을님, 뉴스에 까막눈이었는데 저의 영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해주셨어요. 요즘 아프면 응급실도 못 가니 저 항상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제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 의료 응급 사태. 떡잎마을님도 아프시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MI님이 그때 물어보셨잖아요. 분필이 잘 안 보인다고 물백목으로 바꿔달라고. 물백목으로 쓸 수 있는 그 칠판을 이렇게 큰 거를 잘 찾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분필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잘 보이게 한번 써보고 너무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또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뭐 장채님이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달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적정한 수준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유튜브에 오셔서 채널A 뉴스 채널을 찾으세요. 거기에 커뮤니티란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딱 클릭하시면 저 205회 퀴즈 정답자 그리고 어떻게 선물 받으실 수 있는지 저희가 다 써놨으니까요. 커뮤니티 잘 찾아서 잊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지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퀴즈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강의, 좋은 퀴즈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